넷. 자, 그 다음 게 뭘 해볼 거냐면요. 이거. 지울게요. 딱 지울게요. 지우자. 내가 6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7. 자, 이제 해볼 거는 바로 아까 6까지 했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얀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또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물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얀텔러 이펙트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 얀텔러 이펙트를 알려면 그룹 지오리도 알아야 되고 양자역학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운 이론인데, 이 얀텔러 이펙트를 방금 우리 설명했던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 있죠, 요걸로 대강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틀린 이론인데 저 어려운 이론을 대강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얀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적인 해석, 근데 그게 안 어려워, 알겠죠? 근데 안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오, 그림이 커요. 그러니까는 A4지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 교재 없는 그림이에요. 따라 그리는 게 좋을 텐데, 이게 필기를 하려면 그림 전체가 요렇게 다 그림이 들어가게 큰 그림이에요. 알겠죠? 아니, 너무 조그맣게 그리면 쓸 게 없어. 알겠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크게 그려서 설명을 내가 많이 넣을 거거든요. 큼직하게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는 그려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스케일이. 알겠죠? 자, 그럼 뭐냐? 자, 뭐 어쨌거나 y축은 에너지하고, 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그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자, 우선 좋아. 자, 에너지 기준선이에요. 5개면 되려나? 그래, 5개로 잡자. 자, 여기서 아이고 깜짝아. 대략 여기 자, 여기서 요렇게 자, 뭐 각각이 뭔지는 알겠죠? 뭐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xy yz zx 뭐예요? 우리가 방금 한 6배의 8면체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E지, 얘가 T2지, 두 개 세 개로 갈라진 걸 뜻합니다. 이때 얘 모델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금속을 두고, 자, 여기서 이제 금속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한 방향, 두 방향,
3방향, 4방향, 5방향 한 다음에 리간드가 요래 있을 때. 잘 들리나? 유찬아 잘 들려요? 차유찬은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라고요? 여학생이라고요? 유찬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유찬이 여학생이에요? 남학생. 네, 감사합니다. 자, 보자. 자, 어쨌건 네. 여하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리간드를 이 상태에서 자, 요래 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노란색 보조선이 이게 지금 여기서 정 팔면체를 이렇게 이제 노란색 보조선으로 표현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d 오비탈 갈라짐이 여래여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요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비 오겠는데요? 오케이. 저렇게. 여러분 저 여기 캐나다 가본 사람? 가봤어요? 영서는 어느 나라 가봤어요? 니뽕. 저희 캐나다의 어떤 도시에 50도까지 온도 올라간 거 알아요? 일주일 지속돼서요. 거기 9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인 지구 온난화 여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 엄청 덥다고 하는데 지금 또 막 이렇게 비까지 오고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덥기만 한 게 아니고요. 비도 무지막지 오고 아마 동남아시아의 스콜이라는 거 하는 거 알아요? 스콜? 엄청 덥다 갑자기 비 와! 오면 좀 시원해지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올해 여름은 스콜이 계속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도 지금 찌뿌둥하죠, 그렇죠? 뭐 여하튼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축을 요거를 가상적으로 Z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정팔면체인데 그 정팔면체에서 묘하게 구조적으로 요 Z축 두 개의 리간드 있죠. 요 Z축 두 개의 리간드가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아졌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뿅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요쯤으로 위치가 바뀐 거지. 저 리간드의 무게중심.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d 오비탈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경우 d 오비탈이 어떻게 바뀔까요? 영서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d 오비탈이 똑같을까요? 이렇게 되면 약간 변형이 될까요? 구조적으로 달라지면
이런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 경우 보시다시피 이 경우 요래 그 다음 저기서는 요래 전자 배치가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얘가 누군지 알겠어요? 얘리면 왜요? 목이 있어요? 잡으면 되잖아요. 목이 못 잡아요? 잡았어요? 몰라요. 왜? 여기 있네요. 야, 예비. 그래. 예림이 이런 거 무서워하는구나. 잡았어요. 박수. 박수. 모기. 여러분 모기 때문에 1년에 사람들이 40만 명씩 죽는 거 알아요? 그 말라리아라는 병 있죠? 그걸로 전 지구적으로 얘 때문에 사람이 40만 명씩 죽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타노스에게는 되게 그 애완 곤충이겠네요. 하여튼 보자 어찌됐건. 그럼 이 각각이 누구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얘는 z제곱,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는 yz, zx, 그 다음에 xy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축으로 수축을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리간드와 지축 방향 d 오비탈 전자 사이의 청력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누가 상승하고 있냐면요, 바로 지축 성분을 갖고 있는 것. 지축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원래 기준선에 비해서 살짝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켜지는 거는 그래도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전체적인 청력,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전체적인 청력은 다 같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얘가 이 금속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죠, 리간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실제로는 이 평면에 있는 리간드는 약간 멀어져야 돼요. 약간 멀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리간드끼리는 또 뭐가 지켜져야 된다고 했죠? 리간드끼리는 VSEPR이 지켜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가까이 접근하면 나머지 것들은 VSEPR 때문에 약간 쫓겨나야 된다고,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하면 Y축으로 수축하면 XY 평면 방향으로 약간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예민한 것까지 지금 다 그리게 못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금속의 전자 입장에서는 리간드 모두의 전자하고의 청력이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약간 안정해지고 약간 불안정해져서 갈라졌죠. 이게 요 기준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1대1이어야 돼요. 뭐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Y, YZ, ZX도 3개가 2개 하나로 갈라졌죠. 그럼 이 비율은 또 몇 대 몇이겠어요? 1대2여야 2개를 평균한 게 여기랑 같아질 거라, 이런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Z축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겠어요? Z축이 팽창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나요? 그럼 그 Z축이 팽창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면 될까요? 자, 여기서도 자, 금속 M에 대해 해서 리간드.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원래 정팔면체는 대략 요런 모양이었던 거지.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약간 빠져나온 거야.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약간 빠져나온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디오비탈이 어떻게 변형될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오, 영석 그려볼 수 있대. 태연이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저기 우리 그 서준이 오빠 그려볼 수 있겠어요? 좋아.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오히려 이 Z축 방향의 청력이 더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요 금속의 전자 입장에서는 Z축 방향의 리간드하고의 청력이 더 세지겠어요? 더 약해지겠어요? 오히려 더 약해져서 더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여기서 요래 그 다음 요래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 그럼 각각이 누구냐?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z제곱 그리고 뭐였습니다. 약간 변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변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Z축 방향이 오히려 안정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XY고 여기가 YZ, ZX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Z축을 팽창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지금 G축이라고 한다면 이 G축 리간드와 이 금속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오히려 청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G축 성분을 갖는 오비탈들이 보시다시피 약간씩 더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는 이런 식의 불안정화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은 G축 성분이 이런 식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G축은 늘어났죠. 그럼 결국 XY축 결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또 그만큼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들 사이에 VS-EPR 효과 때문에 멀어지면 다른 애들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죠. 가까워질 수 있죠. 자, 이때도 에너지적인 평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요 비율이 1대1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도 요 비율이 2대1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두 개가 안정해지고 하나가 불안정해지는 것의 평균이 이 기준선과 같아지려면 이 경우 2대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필기를 위해서 옆에다가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2대1이다. 자, 이때 또 하나의 에너지 기준선 하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바로 여기요. 자, 여기가 누구냐면 원래 6배의 8면체의 기준 에너지 비율인 3대2의 기준선이에요. 여기를 에너지 기준선으로 봤죠. 그것에 대해서 T2G는 약간 안정해지고 T2G는 약간 불안정해지는 것이 디오비탈 그 Z축 리간드의 변형에 의해서 약간 갈라지고 약간 갈라지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게 Z축이 수축하느냐 아니면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때 이 G축을
팽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멀어졌다며요.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쥐어 뽑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려질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쥐어 빼버리니까 이 경우는 금속 M에 대해 얘네만 남는 거예요. 아예 지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름하여 이런 녀석의 구조를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사각 평면형. 영어 표현으로는 플래너 스퀘어. 배위수는 4배위. 이런 녀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배위화합물에 대해서 그 이성질체 얘기만 했었잖아요. 이성질체 얘기할 때 배위결합 화합물은 이렇게 사각평면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사각평면형은 이 기하학적 자체로 약간의 불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불안하다고 했죠? 얘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각도가 직각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를 위배한다고 했어요? 얘는 이 자체로 VSEPR을 위배한다고 했죠. 그래서 탄소나 수소로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에서는 이런 게 절대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도 디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베이결합 화합물에서는 이런 4배의 사각 평면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유는 VSEPR을 위배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안정성이 있다고 했죠. 그걸 요 전자 배치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도 자시고 가네. 하여튼 여기서도 디오비탈 갈라짐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여기 이제 인덱싱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군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불리한 거 누굴까요? 가장 불리한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겠죠? 그 다음 가장 안정한 건 누굴까요? yz, zx입니다. 그러면 지축을 약간 느린 거나 지축을 아예 뽑아버린 거나 요 가장 불리한 거, 아니 가장 안정한 거, 가장 불리한 거는 뭐 큰 차이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얘가 누굴까요? 얘가 누구냐면 바로 xy z제곱이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1이 온 거고요. 얘는 1이 가요. 왜 그러냐면, 자, 무조건 에너지적인 평균은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1대1이 된다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이 요 사이가 1대1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xy하고 yz, zx가 2대1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서 2대1의 비율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 1대1이 돼서 왕창 벌어지는 거고요. 얘도 2대1이 되면서 왕창 벌어지면서 묘하고도 요 둘 사이에 반전이 벌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선 뭘 할 수 있냐면, 자, Z축 리간드가 결국 어떻게, Z축 리간드가 결국
뽑아져 나갔으니까 보시다시피 Z축 성분을 갖는 것에 안정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혹은 청력이 매우 감소하는 거죠. 아예 G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G축 성분이 매우 안정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DZ제곱 같은 경우는 원래의 그 에너지 그 기준선보다도 더 안정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6배의 팔면체가 여러 가지로 뭐냐면은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배치는 특별히 D9 전자배치가 아주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D9 전자배치 해볼게요. 전자 9개 채우는 거죠. 원래 D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데 D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10개까지 채워지는데 D9이니까 8, 그 중에 하나만 덜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채우는 방식은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가 안정화됐는데 하나가 불안정해졌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인 안정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개가 안정하고 두 개도 또 불안정해지면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두 개는 안정화됐는데 하나가 불안정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안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Z축의 변형이 생기는 것은 주로 D9 전자 배치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 D9 전자 배치는 화합물 중에서 주로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D9 전자 배치는 주로 누구냐면 바로 구리이가예요.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 구리이가가 D9 전자 배치가 되거든요. 구리이가가 착화물이 되는 경우 D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돼요. 알겠죠? 그럼 반면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의 D8 전자 배치가 아주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D8 전자 배치가 나타났을 경우 이런 식의 전자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VS-EPR을 위배함에도 이런 화합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모두 다 안정해지죠. 모두 다 안정해지는 특별한 전자 배치가 바로 4배의 사각평면형의 D8 전자 배치예요.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D8 전자 배치의 대표적인 예, 바로 외우세요. 팔라디움 이가, 플래티넘 이가, 금 3가예요. 요 세 개. 얘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팔라디움 이가, 플래티넘 이가, 금 3가의 전자 배치를 찾아보시면 전부 다 D8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항상 4배의 사각평면형이에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세 개의 금속은 지금까지 발견된 착화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리간드를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리간드 종류를 바꿔도요 이 세 개의 이온은 지금까지 합성된 게 4배의 사각평면형 밖에 안 나타납니다. 다른 건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00% 무조건 이것만 만들어. 리간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알겠죠? 그 정도로 이 D8 전자 배치가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이온은 꼭 기억을 해두시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6배의 팔면체를 기준으로 약간의 변형들을 얘기했는데 요거 말고 4배의 어떤 사면체형의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앞서서 약간 얘기했던 리간드 필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것도 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예림아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해야 돼. 이렇게 준비 자세. 이렇게 해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영서 안 해요? 아니요. 이제 안 해요? 아니요.